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문화좌시 중 배금령이 병으로 사직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경과 내사 사인 유관에게 교대로 대학 연의를 진강토록 하다. 대사성 유경과 내사 사인 유관에게 명하여 날마다 교대로 입직하여 대학 연의를 진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도당에서 감찰 등의 신참에게 번잡한 의식을 하지 않도록 청하다. 도평 의사사에서 감찰, 복례, 삼관, 삼도감, 내시, 다방 등의 관직의 신참이 이 잡범하는 폐단을 없애기를 청하였다. 삼관은 홍문관, 예문관, 교서감을 이름이고 삼도감은 대장도감, 공신도감, 공부 상정도감을 말하고 신참은 새로 들어간 사람을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문화좌시 중 성산백 배금령의 졸기. 문화좌시 중 성상백 배금령이 졸하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7일 동안 소선을 하고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예장하게 하였다. 금령의 본관은 경산이니 위비 소윤 배현보의 아들이었다. 성품은 청렴하고 근신하며 몸가짐은 근실하고 검소하였다. 진주, 상주 두 주의 목사가 되고 또 계림윤, 화령윤이 되어 모두 어진 정치를 하였다. 나가서 하포 원수가 되어 성을 쌓고 해자를 파서 유망한 사람들을 안집하였다. 수비하는 것은 잘했으나 다만 싸워서 이기거나 공격하여 취하는 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임금에게 마음을 돌려 조준 등과 더불어 서로 모의하여 임금을 추대하고는 마침내 수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어서 임금에게 의견을 아랜 것이 없었으며 세자를 세우는 의논에 이르렀어도 이에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어린 서자를 세울 것을 청하고는 스스로 공으로 삼으니 식자들이 이를 탄식하였다. 졸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는 정절이다. 아들이 없었다. 소서는 어육을 쓰지 아니한 반찬을 말하고 경산은 성산이고 계림윤은 경주윤씨를 말한다. 경주윤을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 계품사인 전 밀직사 조임이 중국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의 자문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에서 고려 권지 국사에게 자문을 보내 홍무 25년 10월 11일에 본부 우시량 장지 등의 관원이 서강문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를 가져와서 조문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 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의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병방의 헌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라고 하라 하였소. 이를 공경히 받들어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 칙지의 사의를 갖춰 먼저 보내오.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율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하게 하고 하오. 그 전에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의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수호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이래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요. 공민왕이 죽음에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또 왕녀를 왕손에 정파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날이 백간이 반열로 서서 할애하였다. 본부는 예부를 말하고 왕녀는 공양왕을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백간을 도당에 모아 국호를 의논케 하다. 기로와 백간을 도당에 모아서 나라의 칭호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정당문학 권중하를 보내 안태할 땅을 살피게 하다. 권중하를 보내어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안태할 땅을 잡게 하였다. 안태는 왕자의 태를 묻는 일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주문. 예문관 학사 한상지를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과 화령으로서 국호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은 이러하였다. 배신 조임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병방의 헌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건대 소방은 왕씨의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데 이르고 보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국사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세우는 것은 진시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과 하령 등의 칭호로서 천총에 주달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제가 해주심을 바라옵니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겼는데 상질이 자청하여 아뢰었다. 신이 비록 외국에 사신 가서 응대할 만한 재간은 부족하지만은 감히 성상의 명령을 받들어 그 조그만 충성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기뻐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달에 배나무에 꽃이 피었다. 태조실록 1권 12월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동분면 8계능의 제사를 사맹월과 나빌에는 종실이 명절에는 도순문사가 지내도록 하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동북면의 8등의 사맹월과 나빌에는 특별히 종실과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상만과 시속의 명절에는 도순문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천변제의로 인해 고려조의 주인을 사면하고 가신과 노비를 돌려주도록 하다. 문화우시중 조준, 판중추원사 남은, 좌승지 이근 등이 입시하니 임금이 명령하였다. 요사이 하늘의 견책이 자주 나타나니 하늘의 뜻이 반드시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무진년 무렵에 참형을 당한 사람의 가산과 노비가 모두 관청에 소속되고 처첩과 자손이 고림하고 곤궁하여 슬퍼함과 원망함이 날로 깊어가니 하늘의 경고가 아마 혹시 이로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무진년 이후 즉 이전에 무릇 좌제되어 적몰된 사람으로서 고려 왕조의 종실과 시역을 범한 자 외에는 일체 모두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모두 처자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루게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친히 백응령의 빈소에 가서 장례를 주관하던 안순을 불러 조문하다. 임금이 친히 백응령의 빈소에 나아가서 문화시랑 찬성사 김사영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임금이 슬퍼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고 주상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문하였다. 백응령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누이의 외손인 안순이 상사를 주관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중의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지나치다고 탄식하다. 임금이 양광도 안념사 조박과 경상도 안념사 심효생이 백성으로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함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말하였다. 이색은 세상에서 큰 유학자가 되었으나 또한 부처를 숭상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무슨 글을 읽었건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가.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달이 묘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2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풍계별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다. 도평의사사에게서 아뢰었다. 명년 원정부터 비로소 명의 조정해서 제정한 관복을 잊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상심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1품은 홍포, 서대요, 2품에서는 판강문, 이상은 홍포, 여지, 금대요, 3, 4품은 청포, 흑각, 혁대, 상홀이요, 5, 6품은 청포, 흑각, 혁대, 목홀이요, 7품 이하는 녹포요, 대와 홀은 5, 6품과 같고 신은 모두 검은 색깔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왕후 아들의 성을 외가를 따라 노씨로 하게 하다. 조준을 문화 좌시중으로 삼고 김사영을 문화 우시중 상락백으로 삼고 시금은 1,000호, 식실봉은 300호로 하고 권중화를 예문 춘추관 대학사로 삼고 정도전과 최영지를 문화시랑 찬성사로 삼고 우인열과 유만수를 판개성부사로 삼고 정희계를 판팔위사로 삼고 조임을 중추원사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다만 문화부 3사 중추원 정원의 2품 이상만이 도평의사사의 직책을 겸무하였는데 이날에 비로소 문화부와 중추원의 상의와 예문 춘추관의 대학사, 학사와 개성부의 판사, 윤까지 모두 도평의사사의 직책을 겸무하게 하였다. 노조를 상장군으로 삼고 노관을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 사람들은 왕후의 두 아들인데 외가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노조는 고려왕조의 정강군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좌시중 조준이 전문을 올려 평양의 시급과 도통사의 관직을 사양하다. 좌시중 조준이 평양 시급과 경기 도통사를 사면하기를 청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신이 듣자옵건대 은총과
이룩으로서 성공한 후에 그대로 있지 아니한 것이 이윤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의 임금으로 만든 이유이고, 권세가 극성한데 그냥 있으면서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소아가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한나라 고조로 하여금 그 공신을 능히 보존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왕업을 창건하여 신에게 봉업을 내리시니 분수에 감당할 바가 아니며, 신에게 경기의 병권을 맡기시니 제주에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모기의 어깨로 태산을 짊어짐과 같으므로 권세가 극성하면은 반드시 전복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이후로 잠잘 때는 자리에 편안하지 못하여 밥 먹을 때는 달게 먹지 못하므로 지극한 심정을 간절히 진술하여 감히 천총을 모독하오니 성상의 은혜를 내려서 윤호하심을 바라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이 처음 현능을 섬겨 유학에 시봉하였으나 중간에 비색한 운수를 만나 문 닫고 글을 읽으면서 한평생을 마치고자 하였는데, 전하께서 잠재에 계실 때 한번 만나보고서 옛법과 같이 친밀히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이 신을 전하께 만나게 한 것입니다. 무진년 전월에 전하께서 대장 최영과 더불어 15년 동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여러 흉인들을 숙청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의 잔인한 무리를 제거한 덕이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최영은 학술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에 위주와 더불어 요동을 범하려고 모의하여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자 전하께서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사만의 백성으로 하여금 썩어 문드러짐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께서 세상을 구제한 공로가 사직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때에 신을 청구하여 대사원으로 삼았으므로 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전하께서 말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 공도를 펴서 밝히고 준수한 혈당을 등용하고 간사한 무리를 내쫓아 하민들의 해독을 제거하고 상국의 우호를 맺었으며, 이에 위조를 내쫓고 왕실을 흥복시켰으므로 천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와 위로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께서 광복한 공이 천하에 알려진 것입니다. 처음에 전하께서 신을 청구하여 대사원을 삼으실 적에는 전하께서 개연히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계시함을 하늘의 신명에게 고하고는 여러 사인의 비방을 배척하고 거실의 노여움을 범하면서까지 사전에 여러 해묵은 패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도탄 가운데 구제하고 군량을 여러 운점에 능력하게 하여 이로써 누선을 만들고 이로써 성부를 쌓게 하여 무의가 떨치게 되고 조로가 통하게 되어 4만 40년 동안의 외놈의 병화가 하루아침에 그쳐졌습니다. 과전을 경기에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고 군전을 주군에 설치하여 군사를 길렀으며, 이로써 향리와 진원에도 모두 전지를 공급하여 전지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고 나라에는 성문한 법이 있어 각기 상하 존비의 구별이 있어 서로 침해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였으니 견병이 건절되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의 전택이 정해지고 부세의 징수가 경해짐으로써 환가의 의식이 넉넉해지고 복록이 후해짐으로써 염치가 시행되고 창고가 충실해짐으로써 국가의 용도가 넉넉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신과 더불어 탐오한 관리가 백성을 해치고 무능한 장수가 구족을 양상하는 것을 분개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대신을 청구해서 병권을 맡게 하고 여러도의 순찰에서 출적을 행하니 번지는 군유를 시행함으로써 패하여 달아나는 걱정이 건절되고 죽으는 법을 받들므로써 탐욕 많고 잔인한 기풍이 거쳐졌습니다. 영장은 서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에 그 관지를 승진시키고 그 선용을 소중하게 하고 대강과 육조의 보증 청구함을 사용함으로써 전리에는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유망한 사람이 직업에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여 독직한 관리를 신문하여 그 향리로 돌려보내고 향원 토활의 가나한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음호를 부역시키고 현에는 각기 죄를 두고 역에는
각기 성을 둠으로써 빈터가 변하여 음리가 되고 숲과 풀이 변하여 좋은 곡식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관원이 국록을 소모하고 총애받는 사람이 국가의 직무를 더럽히고 공상조례가 외람이 관직을 차지하고 중들로서 놀고 먹는 사람이 토지를 많이 점거하고 공의 없는 봉군과 유약한 자제가 직무를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법을 제정하여 도태시키니 요양의 문이 닫혀지고 분경의 길이 막혀졌습니다. 가묘를 세우고 기제를 설치하는 것은 백성의 덕을 후하게 하는 까닭이고 학교를 넓히고 교수를 두는 것은 인륜을 밝히는 까닭입니다. 문치가 이미 흡족하고 무의가 멀리까지 밝아져서 부상의 도적이 진도를 받들고 와서 조회하고 유구와 남만이 이중으로 통역하여 들어와서 조공하였습니다. 왕씨의 16년 동안에 이미 망했던 왕업이 실로 전하께 힘입어 다시 일어났는데도 왕씨는 혼미하여 도리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위신의 영란한 무리와 전지를 잃고 관직을 잃은 무리들이 고기 비늘처럼 곁에 있어 근거 없는 말로써 차츰차츰 헐뜯어서 전하를 제거할 것을 모의하여 흉악한 계책이 자꾸 변하여져 갔습니다. 금년 3월에 와서 전하께서 세자가 중국에 들어가 조회하고 동쪽으로 돌아올 적에 서울 서쪽 수백 리의 먼 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또 몸소 사냥하여 와서 할애를 하려고 하던 자의 불행히도 말에서 떨어져 초막에 누워 있었는데 간신 정몽주는 전하께서 비호해준 사람인데도 자신이 총재가 되어 손수 정권을 잡고는 왕씨의 뜻을 맞추어 대간을 사주하여 신과 정도전 남원을 전하의 신복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틈을 타 계책을 부려 죄를 꾸며 법망을 끌어넣어 먼저 내쫓고 다음에 전하를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병을 무릅쓰고 수레를 타고 길을 갑절이나 빨리하여 돌아왔습니다. 4월 4일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붕괴하여 정몽주가 차명을 당하였으나 전하께서 살리시기를 좋아하는 덕을 펴서 그 나머지 간사한 무리들을 한 사람도 주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제에 병들어 누워서 빈객을 사절하면서도 오히려 왕씨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형벌하고 상주는 권한을 임금에게서 나오도록 했는데도 왕씨는 혼미하여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서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제 마음대로 굴어 화가 경각에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 이르러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이반하여 온 나라가 마음을 돌이켜 전하를 왕으로 추대하여 인심과 천명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조나라 자장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에 왕씨를 강릉의 간성에 봉하였으니 이 일은 탕왕이 글왕을 남소에 내쫓은 것이요 왕씨의 동모제를 기연의 마전에 봉하여 신성왕과 공민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일은 무왕의 미자를 송나라에 봉한 것입니다. 여러 왕씨를 강화도 거제도에 안치하고는 관에서 미국을 급여하게 하였으니 한나라 위나라 이후로 현명한 군주로서는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지난번에 만약 전하께서 나라를 취할 마음이 있었다면 압록강에서 군사를 돌이킬 적에 어찌 즐거이 만번 죽을 위태한 지경에 나와 한평생을 버리면서까지 왕씨를 부흥시킬 의논을 세웠겠습니까? 기사년 겨울에 황제의 조칙이 왔을 적에도 어찌 즐거이 종친의 장을 세워 왕씨에게 정권이 돌아가게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이미 성인이 된 저군을 일찍 세워 국가의 근본을 정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경연을 개최하고 학문의 밝은 선비를 임금의 좌우에 나아가게 하여 정관 정료를 바치고 조석으로 가르치게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서연을 개최하고 많은 선비를 동궁에 모아서 대학 연의를 올려 정치하는 방법을 날마다 강론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상상의 정병을 내놓고 택리를
아들과 사이에게 나누어 주고서 고향에 돌아가 쉬기를 원한 일이 두세 번에까지 이르도록 더욱 힘써 하였겠습니까? 전년의 가을에 또 어찌 즐거이 저군에게 천자를 아련하도록 건의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실을 위하여 위하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충성은 하늘이 굽어보신 바이며 온 나라가 함께 아는 바이온데도 왕씨는 참수하는 적당에게 의혹되어 연나라 소왕이 아기에게 대한 일과 제나라 양왕이 전단에게 대한 일과 같이 하지 못하고서는 이에 운대의 훈신을 도리어 도마 위에 고기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이 왕씨의 덕을 싫어하고 전하의 왕업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나라 일에 지극히 부지런하고 집안일에 지극히 검소한 것은 우왕이 순제를 계승한 이유이요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으며 허물을 고치되 인색하지 않은 것은 당왕이 하나라를 대체한 이유이요 언나라의 정치에 반대하여서 천하가 다스려진 것은 무왕이 주나라를 세운 이유이요 현신이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은 전하니 흥흉한 이유이요 소인을 가까이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왕이 경태한 이유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미 전하에게 명령하여 사만의 어버이 노릇하게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삼왕의 지극한 정치를 본받으시고 양안의 덕실을 거울로 삼아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이를 생각하여 마음에 이에 두어 억만대의 성자 신조손의 귀감으로 삼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까? 신은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처음 세우신 것은 실로 하늘이 명하신 바이니 신이 어찌 조그마한 공로로라도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어리석은 신을 지나치게 총애하여 태제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고 저군의 사부에 등용시켰으니 임무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또 하찮은 공로를 기록하여 괴국 공신의 이름이 우두머리에 있게 하고 전지와 노비를 주셨으니 상도 이미 극도에 도달하였는데 시금 1천호에 실본 300호를 더 주고 경기 좌우도의 군사를 총재하는 권한까지 더 맡기시니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원컨대 이를 회수하시고 어리석은 신으로 하여금 한 몸으로 맡은 두 임무를 나누게 하여 빈궁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려는 본뜻을 이루게 하고 온전한 생활을 길이 주어서 신의 조그마한 보필을 후일에 책임지게 하소서. 옛날에 은나라에서는 이윤을 재상으로 삼아 왕이 되었으며 한나라에서는 장량의 사부로 삼아 황제가 되었는데도 이윤은 오히려 돌아가기를 고하고자 하였으며 장량은 적송자와 놀기를 원하였으니 그들이 은나라와 한나라에 박대한 것이 아니라 대개 혹시 권세가 극성함에 이름을 좋아한다는 비방을 받아서 당왕이나 고제와 같은 지덕을 겸비한 임금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4월 4일 이후 생명은 실로 전하께서 주신 바이옵니다. 신은 전하께 대한 다만 임금과 신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하늘같이 가히없는 부모의 은혜가 있사오니 마침내 사직하기를 청할 이치는 없습니다. 어찌 감히 이윤과 장량의 돌아가서 휴식하는 뜻을 품겠습니까? 신은 다만 두 분의 성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을 지키는 마음을 본받아서 전하와 함께 한없는 세대의 시종을 보존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역경의 천도는 영만한 것은 이지러지게 하고 빈 것은 보태어주며 귀신은 영만한 것은 이를 해치고 빈 것은 이를 복준다 하였으며 또 근로하고 겸손하며 군자가 결실이 있게 되니 길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위로 성감께 폐를 끼치는 까닭입니다. 실로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권세의 극성함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한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이 나라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하려는 충성스러운 계책을 살피시어 봉호를 공실에 돌리게 하고 병권을 양장에게 맡기게 하신다면 신은 더욱 분골쇄신하는 정성을 다하여 위로 생성한 주신 덕을 보답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를 내리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현릉은 공민왕이고 위주는 신우이고 환가는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과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며 향원은 시골에서 군자 소리를 듣는 위선자를 말하고 토할은 지방을 교활한 백성이며 조련은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이고 분경은 엽관운동이고 부상은 일봉으로 말하며 위씨는 신창이며 자강은 춘추시대 조선공의 서자이고 제후들이 자장을 조나라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그는 사양하였다. 미자는 은나라 조왕의 서영 주 무왕의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미자를 송나라에 봉하여 은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저구는 세자를 나타내고 정관정류는 당나라 오궁이 지은 책으로 태종의 가은 선행을 기록하였고 상상은 수상이고 악의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명장이며 소왕의 신임을 얻어 강한 제나라를 처부수고 전대의 서력을 하였다. 전단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장이고 연나라를 처부수고 제나라를 수복하였다. 운대는 후한 명제 때에 전대의 공신 28인을 추념하여 초상을 그려서 걸었던 곳이고 사망은 하, 우, 은, 탕, 주, 무왕이다. 양하는 전한, 후한을 말하고 태제는 총재를 말한다. 되겠나? 아이고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길었어.